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JP모건, 그 다음에 또 어제는 CS증권까지 지금 자꾸 이렇게 셀트리온을 못 살게구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자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으면서 매도를 해야 된다, 내년에는 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짜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 요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은 크게 외부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딱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 말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셀트리온 형제들 보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밸류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전반적인 주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목들이 굉장히 없어요. 많이 좀 비쌉니다. 실물 경기가 이만큼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비싸요. 하지만 우리가 슬금슬금 조용하게 조금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한, 아직도 주가 지수 대비해서 좀 저렴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이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중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우선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승을 해온 요 한 번의 이 시세가, 주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지만 엘리어트 파동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그쵸? 이 5파동까지를 스트레이트로 지금 왔다라고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종 1파, 되돌림 2파, 그러니까 A파, B파,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C파가 이제 나올 거다. 그렇죠? 욕 아니고요. 자, 이 지금 하락 A파는 이미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되돌림 B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1파와 하락 조종 2파, 상승 3파. 여기 영역이 아니고, 지금 여기의 영역이 아니고요. 지금 요 구간이 아니고 저는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요 구간. 여기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라든지 이 밸류를 또 너무 무시하고 진짜 지붕 뚫고 하이킥을 더 하기에는 그럴 만한 뭐 재료빨이라든지 그럴 만한 시가총액이 불어날 수 있는 업사이드도 다소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하락 이후에 되돌림 B파 정도, 조정 B파 정도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자, 일단은 JP모건 쪽에서 뭐라고 했죠? 내년에 피해야 될 주식, 반드시 피해야 될 주식을 꼽았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무슨 뭐였죠? 하나 손해보험인가요? 뭐 그거랑 뭐 몇 개 있었는데, 아무튼 그 중에 이제 셀트리온이 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JP모건은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도 계속해서 셀트리온 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슈가 있을 때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출렁이고 셀트리온 형제들의 주가도 출렁이었었어요. 네, 어제도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의 시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날도 그런 시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던 거고요. 그러는 반면에 한국은 뭐 신흥국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장을 높게 보여줄 수 있는, 또 한국의 주가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러면서 내년에 코스피가 3,200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들은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계속 고가놀이를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시면 우리 인베스팅 쪽으로 제가 이제 기사를 확인을 했어요. JP모건에 이어서 CS증권도 셀트리온을 팔으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트리온 형제들, 뭐 셀트리온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은요, 그 주가가 얼마라고 주가가 이제 도달했을 때 어떤 이유로 이 가격이 왔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좀 설명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하얀 데다가 써야 또 잘 보이시니까. 자, 일단은 A라는 기업이 목표가를요. 자,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목표가를 10만 원을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라는 그러니까 목표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목표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가격을
이제 측정을 해줬냐라는 겁니다. 셀트리온들의 어떤 리포트만 보더라도요, 기존의 제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 기업에 있어서는요,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 제품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따가 제가 CS 쪽에서도 이야기한 걸 보여드리겠지만, 이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데, 이 플러스 알파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불어난 게 삼형제 토탈 22조예요. 22조. 항체 치료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했을 그 고점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이 항체 치료제 하나라는 이슈 때문에 22조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됐든지 이만큼 뭐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자꾸 뭐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좋습니다. 22조라는 뻥튀기가 됐는데, 그럼 이 22조가 뻥튀기 될 만큼의 뭔가를 해냈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기존의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이런 제품들은요, 그 사업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특별한 게 나와서, 물론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증도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대기 중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럼 앞으로 지금 어떻게 좋아질 거래라는 때문에 시가총액이 미리 규모가 커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보통 주식은. 그렇죠? 앞으로의 모멘텀, 또 앞으로의 기대감을 먹고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미리 반영된 이 22조는 뭐 때문에 22조가 올라왔습니까? 항체 치료제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지금은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때문에 22조라는 시세를 더 프리미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항체 치료제로 인해서 벌어들일 돈은 어느 정도로 목표로 잡는데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CS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CS증권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뭐 적정 주가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셀트리온은 최근 주가 급등을 주도한 것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좋은 시기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셀트리온 치료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4천억 원 정도라고 지적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회당 875달러 가격에 전 세계 주요국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했대요. 그 판매 범위도 굉장히 넓게 잡은 건 맞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은 치료제 개발 소식을 발표한 뒤에 22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 4천억 원의 일회성 이익에 대한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먼저 셀트리온 주가 급등을 주도한 것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다. 이 부분은요, 맞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것은 요러한 이슈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 관점의 보유자들은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수십 번 언급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 나오죠. 최대 수익이 4천억 원 정도다. 이거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CS 쪽에서도 분석을 한 거는 셀트리온이 전 세계의 주요국에 판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들은 조금 더 폭넓게 계산을 해줬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2조 원 증가했는데, 그러면 치료제가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22조 증가한 게 과하다 아니다를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4천억 원의 일회성 이익에 대한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글쎄요, 이 일회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일회성일까는 사실 조금 의문을 갖고 싶어요. 약간은 좀 부정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물론 코로나가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인 건 알겠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에게만 치료제를 이제 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백신도 지금 뭐 명확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이 접종은 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임상 사상이에요.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데 진짜 임상 사상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임상 사상 시작했다 이러면서 임상 사상에서 진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겠다, 이렇게 또 라임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솔직히 저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작용이 약간 미세하게 또 나오니까 안 나올 수 없어요. 기존의 다른 백신들도 뭐 다른 질병의 백신들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만들었어도 임상 과정 다 거쳤어도 부작용은 분명히 나와요. 약간의 부작용도 나와요. 이 전 세계에서 백신은 그 부작용 없는 백신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도요, 백신도 저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종식된다? 아니에요. 저렇게 전파력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전 세계를 흔들었는데 이거는요 독감 감기처럼 계속 가져가야 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우리 보건 관련된 담당자, 의료 담당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또 새로운 추가적인 변이가 가능된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또 조만간 그런 바이러스가 나올 거라는 또 예언가도 있었고, 뭐 이건 여담이지만 아무튼 그런 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이건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질병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고 새로운 바이러스다 보니까 또 전 세계가 많이 주춤했고 데미지가 컸지만 이거는 진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감기 독감처럼 감기나 독감 걸렸을 때 치료제가 계속 투여가 되는 건 맞잖아요. 판매가 되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최종적인 항체 치료제 임상을 최종적으로 클로징을 다 시키면 이제 셀트리온 쪽에 이런 메인, 뭐 물론 지금 기존의 그런 메인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어떤 치료제 또한 중요한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셀트리온 쪽에서도 급한 불만을 끄고 우린 됐어 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건데, 뭐 그런 맥시멈을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걸 일회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다소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중요한 건 팩트는 그거예요. 지금의 주가가 비싸다. 그리고 지금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열된 주가를 좀 이렇게 냉정하게 파악을 해보면 어쨌든 최저 수익 자기들도 뭐 구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구했지만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 현재의 주가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챙길 건 챙기고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인 거는 CS. 하지만 JP모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주고 있는 거고, CS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약간 단기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셀트리온이 저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이런 표현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JP모건하고 CS가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발표한다라고 해서 이걸 또 무조건 우리가 또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냉정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얘네들의 주가는 다소 조금 비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라는 거는 실적 시즌인 건데, 지금 예를 들어 실적 발표 시즌에서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뭐 얼마만큼 실적을 달성을 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실적 발표를 딱 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 나쁘지 않아, 혹은 실적 대비해서 약간의 프리미엄 받았는데 나쁘지 않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주가는 여기서도 괜찮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멀리 봤을 때 지금이라도 사셔도 괜찮아요. 왜?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 적정 주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적정 주가예요, 실적 대비해서. 오히려 이거보다 밑에 언더슈팅이 나오잖아요. 사세요, 더 담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달성시켜 놓은 앞으로 미래 거 말고 기존의 뭐 제품군들 포함해서 미래 거 말고 지금 시점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적정 밸류로만 계산했을 때, 미래가치 빼고 밸류를 계산했을 때도 분명히 지금은 다소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 11만 원 정도 선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만큼이나 굉장히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열인 상태니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의 이 기업 가치가 15만 원 정도다, 미래가치 빼고 현재가 15만 원 정도다, 그러면 지금은 적정 주가 범위 내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도 매력이 있는 거죠, 매수하기에. 그렇죠? 이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시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즌이 이번에 달성할 실적들, 이게 지금 실적 발표만 안 했지 이 정도의 밸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 6거래일 동안 그렇게 거침없이 매수를 외쳤던 이유는, 바닥으로부터 2만 1,000원짜리가 10만 원까지 5배가 왔는데도 매수를 외쳤던 이유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도 200%, 그러니까 총 3배인 거죠. 3배. 10만 원이 30만 원 갔으니까 3배의 수익률. 이미 바닥부터 5배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3배를 간다? 그러면서 바닥으로부터 15배, 거의 16배가 갔죠.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이거는 그만큼 그때 실적이, 이 몸값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셀트리온은 지금은 앞으로는 가겠지만 지금 받는 밸류는 다소 비싸다, 이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최근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도 최근에 좋은 시세가 나왔다? 그럼 뭐 분할로 익절하고 다 팔지 말고 분할로 익절하고 추후에 다시 사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져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최근에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편입을 했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완전 초단타 같은 매매가 아닌 이상은 이 종목 절대 지금은 신규 매수는 사실 좀 자제시키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주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조금 비춥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현재 상황, 최근의 흐름, 그 다음에 현재 주가에 따른 어떤 밸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다소 부담스러운 건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아무튼 뭐 계속해서 VIP 회원님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 해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꼭대기에서 정확하게 매도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올려줄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0%대도 뭐 이렇게 분할로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가 아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라, 요거 이렇게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인증이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어쨌든 뭐 우리가 시장이 또 좋기는 좋아요.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종목 수익 실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들고 오시던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이 나타났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에 대웅제약을 대놓고 녹화를 한번 해서 올려드렸죠. 근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종목 추천 당시 대비해서 오늘 고가까지 49%가 올랐습니다. 우리 이제 VIP 회원님들도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분할로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한국전력 최근에 이슈가 있지만 사실 뭐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세는 좋은 시세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보유하면서 분할로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신신제약도 어제 강했죠? 하면서 덕신하우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고 있고, 대웅 19일날 추천해줬던 대웅 들어가서 수익 봤습니다. 82%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대웅제약 어제 기준 23%인데 오늘도 또 강한 시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 제가 빠르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앞전 영상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라든지 분할로서 대응하기에 좋죠. 아시아나 IDT, 그 다음에 뭐 종근당홀딩스 오늘 잠깐 또 급등 나왔다가 눌려줬지만 뭐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12만원 부분까지 목표로 삼고 가져갈 거고요. 중장기관점으로 보시라고 제가 또 KMW도 말씀을 드렸었죠. 충분히 뭐 이런 음봉권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고, 또 오늘 이제 중장기관점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 이제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뭐 한두 달, 두세 달 요런 기간 동안에 역배열을 유지를 하다가 정배열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61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미 11만원 중후반대부터 다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이미 다 수익권이기는 한데, 이 종목이 지금이어도 뭔가에 그래도 너무 비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싸요.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지수 대비해서 많이 못 간 종목을 꼽자라고 하면은 오리온이 지금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나 실적적인 부분들 엄청나게 순간적인 퍼포먼스가 일어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그냥 조금 느긋하게 가져가 보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봅니다. 자, 1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리포트 나온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뭐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 자, 그렇죠? 이제 시작할 것으로 판단. 이제 슬슬 반응이 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내년에도 견조한 매출 성장 전망 해가지고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신제품 안착에 따른 점유율 확대 지속, 닥터유 에너지바, 뭐 초코 코팅 제품 등, 그 다음에 1분기 및 뭐 4분기의 춘절 효과,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광고는 아닌데요. 그 초코파이가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군 생활할 때 진짜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빠지지 않은 살이 있는데, 진짜 저는 여러 가지 초코파이를 먹어봤지만 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끊고 있는 어떤 그런 먹거리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인데, 진짜 제가 먹은 초코파이만 하더라도 집 한 채는 지었을 거예요. 부피로 따지면 정말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또 생각이 나서 그냥 이야기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리온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과자 기업이죠. 과자 기업인데 중국 쪽에서 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중국 생수 시장은 34조 원 정도의 규모를 또 보고 있고 5년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오리온은 병당 4, 5위 안에 준 프리미엄 미네랄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좋은 물 먹어야 된다고 하죠. 국내도 보면 여러분들 막 삼다수 같은 뭐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더 챙겨 먹거나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물도 또 막 뭐 해외 무슨 미네랄 워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뭐 다 물은 거기서 거긴데 뭐 수돗물 냄새만 안 나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매출이 어쨌든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분할로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보시면 그냥 매수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12만 원이나 12만 원 밑에 오면 한 번 더 매수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에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VIP 회원님들께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보내드리는데 가끔 중간중간에 이제 숙제 같은 것도 좀 내드리기도 하고 뭐 이벤트도 좀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별도 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즐겁게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일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직도 막연한 기대감, 비현실적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뭐 개인의 기준이나 개인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기업이면 뭐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만큼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초보분들께서 진짜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기업은 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종목은 약 2200여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나 산다고, 그렇죠? 그러면 좋은 기업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왜 내가 그 한 종목에 꽂혀서 그 정말 위험성을 떠안고 그 종목을 굳이 내가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왕이면 괜찮은 거, 이왕이면은 그래도 내가 들고 있을 때 걱정을 좀 덜 할 거, 덜 불안할 종목들, 전망이 진짜 좋은 거, 괜찮은 거, 트렌디한 거 이런 걸로만 폭을 좁혀도 건전한 어떤 키워드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골라 새로 이제 선별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하면 망하는 거, 진짜 그런 것들만 어쩜 그렇게 골라 담는지 모르겠습니다. 혼나셔야 돼요. 진짜 혼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식하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꼬릿말처럼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기업 아니어도요, 정말 좋은 기업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상장 폐지 당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거래 정지 당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정말 재수없는 일이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을 만한 기업들을 선택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뭐 한 번에 대박을 노리기보다도 꾸준하게 건전하고 건강한 투자를 했을 때는 또 좋은 성과가 추후에 딱 내가 이제 어느 시점을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게 쌓이니까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오시면 이런 뭐 저와의 투자 철학이 맞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제 투자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를 따라오시는 또 저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을 다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내용, 또 다수가 또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다수에게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교육이 될 만한 내용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시선이 맞지 않을까, 눈높이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루에 진짜 이런 뭐 하루로 나누면 한 7,300원 꼴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겐 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뭐 적지 않을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하루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뭐 수익이면 수익이지만 수익을 제외하고도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얻어나갈 건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정말 지극정성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정직하게, 또 진짜 양심 있게, 또 저는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기 때문에 오래 하고 싶어요, 이 일을. 그러니까 오래오래 저랑 또 함께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뭐 연말 이제 다음 주에 미국 해외 시장에서 빅 이벤트 있는데 이 이벤트가 끝나면 또 우리 아까 오리온 같은 저렇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런 종목 한두 종목 더 갖고 있기도,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종목들도 있고 시장이 주춤하면 우리가 같이 또 편입하기 좋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주말마다 또 여러분들께 교육하는 시간들도 갖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분명히 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
사연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